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큰 틀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거하고, 또 그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뛰어드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동차 회사 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뭐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용어인데 티어 0.5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부품 회사들을 티어 3, 티어 2, 티어 1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티어 3는 가장 아래쪽에 부품을 생산한 것이고 그걸 티어 2로 올라가면 약간의 모듈이 되고 티어 1으로 가면 시스템이 돼서 완성차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티어 0.5가 띄었습니다. 티어 0.5라는 것은 부품 회사도 아니고 완성차 회사도 아니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완성차 회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적으로 해서 납품한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차 회사하고 동등한 부품 회사가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그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를 말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보시라든가 모비스라는 이런 회사들도 분명 이 대형 완성차 회사로 소프트웨어 완성차 회사들에게 소프트웨어든 납품을 하죠. 그러나 그것들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메가 서플라이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그런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티어 0.5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과 달라진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완성차 회사들하고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이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그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신차 개발 중심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거시 자동차 회사 빅4라고 하는 물론 빅4뿐만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그렇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이 다른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운영 체제를 갖다 쓴다든지 폭스바겐이 리비안하고 제휴한다든지 또 샤오펑하고 제휴한다든지 현대차가 중국을 위해서 지엔즈 로보틱스하고 또 썬더볼트하고 제휴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을 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완성차 회사들하고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라고 하는 IT 회사, 소프트 회사들하고 경쟁하고 또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같이 공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어쨌든 완성차 회사들은 그들이 그동안 130여 년 동안 이룩해온 그 노하우를 이런 이 부품 회사들한테 뺏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그 AI는 자동차 회사가 뛰어들어 살 수 있는 일이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라든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티어 0.5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제 눈에 띈 것은 화웨이입니다. 제가 화웨이는 자꾸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바이두나 웨이모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하모니 OS라는 게 이제 그 가장 중심이었는데 하모니 OS를 중국어로 홍콩 OS입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했던 것이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발전한 건데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 티어 1, 그러니까 부품업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이나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화웨이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파워트레인, 자율주행 시스템, 하모니 OS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HI고요. 이런 형태의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든 자동차 외부에 HI라는 로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회사와 그러니까 공동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화웨이가 자동차 회사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 화웨이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데 제가 그 글로벌 로터 뉴스에 소개한 뉴스들만을 정리해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세레스라는 회사하고 중국 시장에
새로운 동동 개발한 자동차 출시를 합니다. 그게 2021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속속들이 창안 자동차하고 이 시애틀과 함께 전기차 브랜드 아바타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게 공동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 블루파크, 베이징 자동차 블루파크하고 아우크폭스의 화웨이 버전을 출시하고 또 세레스하고 개발한 그런 브랜드에서 아이토에서 M7이라는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또 체리 자동차하고는 럭시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S7을 출시합니다. 그 둥풍 자동차 보야 브랜드에도 이 화웨이의 기술을 공급하는 그런 제기를 했고요. 베이징 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스텔라트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 도요타도 모멘타하고 화웨이 기술을 채용한 전기차를 내년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오도 화웨이의 하모니 OS를 채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고 AI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BYD 팡첸바오라는 그 고급 브랜드도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3.0, ADS 3.0을 채용합니다. 그 태국에다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마트 공장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만 지금 요약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화웨이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샤오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샤오미는 분명히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회사를 출발했는데 지금 사업 구조는 이 화웨이 EV, 그러니까 화웨이 전기차는 수익을 많이 내는데 스마트폰이 저가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뉴스를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도 있지만 화웨이도 어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들의 사업 구조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화웨이가 그 협력한 자동차 회사들을 살펴보면 2018년에 먼저 아우디하고 했고 볼보하고 했습니다. 커넥티드 관련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세레스하고 아이톨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체리 자동차는 룩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안후이 장화이 자동차는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 그 베이징 자동차 글로벌은 스텔란토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자동차들 속에는 물론 화웨이의 화머니가 대부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우선은 문제가 전기차 플랫폼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아키텍처, 전기 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이미 폭스콘 등을 소개드렸고 한 적이 있는데 화웨이도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외에도 자동차 기술들이 있죠. 라이다도 만들고 있고 밀리파 레이더도 생산 개발하고 있고 저 전기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높은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올해 4월 달에 챔쿤 ADS 3.0이라는 그 중국에서는 이걸 CT 노라고 불러요. 노아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이 오토파일럿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우리가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5.5, 레벨 5는 사실은 당장에는 당분간에 시행이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 이미 공통된 의견으로 등장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레벨 3든 4든 첨단 스마트 주행 기술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데인데 이 기술이 베이징 자동차와 공동생산 스텔라토 S9이라는 그런 모델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폭스콘이 될 수 있는데 폭스콘 2020년에 MIH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거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이 아키텍처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것들을 팔겠다고 했는데 지난 두 달 전인가요? 그들의 모델을 세단하고 SUV하고 미니버스를 출시를 했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과시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건 다음 페이지 소개드릴 소니 혼다 모빌리티와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사업 여력을 구축해 간다는 얘기인데 이 폭스콘이 조금 다른 점은 마그나처럼 위탁 생산도 한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도 이 폭스콘도 전혀 다른 형태의 자동차 랍을 출구하고 있는데 얘들 역시 티어 0.5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소니 혼다 모빌리티도 이제 CES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많은 주목을 끌었었는데 주로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도 완성차 회사라기보다는 그들의 시스템을 특히 게임의 장점에 있는 소니의 영상 콘텐츠의 장점에 있는 소니의 기술을 자동차 접목해서 아필라라는 그런 컨셉트카를 통해서 선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에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으로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월 구독료 지불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기술력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고도화된 ADAS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것을 자동차에서 판매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것도 역시 티어 0.5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어 0.5를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영역은 딥러닝이 보급되면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정보 처리 기술이 지금 상당히 그 주목을 끌고 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티어 0.5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또 작년 초에 이제 생성형 AI,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까지 등장하고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티어 0.5들이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티어 0.5는 지금 당장에는 완성차 회사들이 그들만의 힘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기능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파괴적 기술로 혁신을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AI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은 무궁무진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티어 0.5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 논의가 시작되고 뭐 저같이 이제 자동산업의 그 현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어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화웨이나 폭스콘, 소니, 혼다, 모빌리티 말고도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티어 0.5가 상당히 크게 그 자동차 산업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는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자동차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 이쪽에 말하죠. 이 움직이는 모빌리티 디바이스, 전자 디바이스라고 자동차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역으로 말하면 이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결국은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이런 그 시스템 개발 회사가 그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완성차 회사들하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이들의 힘이 더 지금의 상황으로라면 더 세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러면서 예상에서 제가 웨이모를 설명할 때도 바이두를 설명할 때도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웨이모와 바이두는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보시하고 모비스 같은 이제 전통적인 부품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도 사실은 티어 0.5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산업부가 설치하고 그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특히 모비스나 일본의 젠소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나 도요타에 종속된 그런 상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들이 외부의 회사들하고 많은 그 거래를 늘리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이들도 티어 0.5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보시나 모비스나 이런 덴소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산하의 부품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영역이 약하죠. 더 하나 포함돼서 이 반도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다가 지금은 또 이제 티어 0.5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100년 만에 대전환이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의 큰 틀의 화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처럼 그냥 차 만들어서 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성차 회사가 그 티어 부품 회사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차를 완성해서
개발과 생산과 판매와 마케팅을 모두 장악을 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었던 그런 시대의 모델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아래 그 완성차 회사 아래 티어 0.5가 있고 그 옆에가 AI 반도체 회사가 있고 또 당연히 그 메가 서플라이 대형 부품 회사도 있고 그리고 티어 0.5들이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차를 만들어서 굴려서 그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웨이모 때 말씀드렸듯이 현대가 지커가 웨이모에 차를 납품하게 되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하고 접점이 되는 그런 회사가 어디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화웨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접점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완성차 회사하고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실제 소비자한테 그것들을 로보택시라는 형태로 또는 다른 형태로 제공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제 로보택시가 점점 활성화된다면은 그런 때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로보택시가 초보 단계고 그것들이 적어도 5년 정도 이상, 10년 정도 이상 되면은 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당장 완성차 회사들은 이러저러한 다양한 형태의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에 뛰어들면서 그들의 수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는 것들이 바로 현대차와 GM의 제휴, 현대차와 웨이모의 제휴, 그 토요타가 현대차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투자,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 완성차 회사들 중에서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은 당장의 판매 대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수시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뭐 제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인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 출범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포스러울 수도 있죠. 입장에 따라서는요.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중국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본주의적 또는 그 유럽 서구적 사고 방식에서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나쁜 짓을 한다, 좋은 짓을 한다, 그 평가는 비즈니스계에서는 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이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지금은 그 생존 경쟁에 부딪히 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티어 0.5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